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영통 그림책 라디오 최서연 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또 왔죠? 옷이 몇 개 없어요. 네, 그런 걸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차래요. 뭐. 준비한 책은 다비드 칼리가 글을 쓰고 세바스티앙 무랭이 그림을 그린 봄, 겨울에서 나온 최고의 차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차라고. 제가 책을 한 2달 전 정도에 신간으로 보고 너무 좋아서 또 저희 아이가 차를 워낙 좋아하고 하니까 구입해서 봤는데, 봐도 저는 되게 좋았던 책이에요. 그래서 신간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해서 오늘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다비드 칼리 서희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작가인지? 아니, 제가 조사 안 하셨어요? 조사 안 했는데 저희가 이미 보통 이거 글 작가잖아요. 네. 저희가 그 유럽 작가를 만나다 책 맞나요? 유럽의 그림책 작가를 만나다. 네, 그 책에 나오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이제 작가인데, 그때 이제 글 쓰는 작가이고 이 작가의 그런 재치 있는 글 때문에 그림까지 그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의 글로 다양한 그림 작가들의 그림도 볼 수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 나와 있는 그거 양력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1972년 스위스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 살면서 글을 썼고요. 상상력과 유머가 넘치는 글로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작가입니다. 작가가 예전에 드라마에 나왔던 그거 맞나요? 나는 기다립니다. 실 풀렸던 그거 아닌가? 그거 맞아요. 네, 맞죠. 그게 아마 신사의 품격인가? 이런 드라마가 있었던 드라마에 나왔어요? 김하늘하고 장동건 나오는 드라마에서 네, 이 책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그 이후에 책에도 실리고 이 작가의 다른 다양한 책들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2006년에 피아노 책인 볼로냐에서 상 받았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완두를 비롯해서 100권 정도 되는 어린 책을 썼고, 그 책들이 30개 언어로 번역돼서 지금 소개되고. 근데 이 책은 글 작가가 엄청 유명하죠. 원래 그렇죠. 그 그림책에서는 이제 그림 작가 위주로 조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은 다비드 칼리가 글 작가가 유명한 책이에요. 다비드 칼리는 굉장히 설명에도 나왔던 것처럼 길지 않고 짧게 글을 쓰면서 굉장히 유머가 있는 뭔가, 그러면서 삶을 깨트려보는 그런 글을 쓰는 작가로 유명하죠. 네, 국내에도 이 작가의 엄청 다양한 책들이 번역 출간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책 외에도 어느 책을 보시더라도 네, 재밌을 거예요. 재미있고 네. 네. 그럼 최고의 차 줄거리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번역가가 구름인가요? 그 햇살과 나무처럼? 그런 것처럼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죠. 네. 책은 봄, 겨울이라는 네네. 좀 저는 좀 새로웠던 출판사인 것 몇 번 본 것 같긴 한데 보셨어요? 잘 아는 출판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은 지금 최고의 차를 뽑는 걸까요? 최고의 차를 뽑는 거라기보다는 여기 이렇게 이 주인공이 이걸 보고 있는 게 뭔가 차를 광고하는, 지나가는 도시에 저희들이 항상 자동차 광고는 대형 광고판에서 볼 수 있고 항상 유혹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 역시 이 차를 보면서 나의 차를 갖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은 아니고 바람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차를 갖기 위한 고군분투는 아니지만 고군분투죠. 고군분투인가요? 네, 다양한 방법의 도전. 그래서 마침내 이 책을 갖게 되나요? 이 차를. 그러니까 이 최고의 차는 여기 주인공이 이렇게 최고의 차라고 광고하는 어떤 그 차를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한테 있는 차는 작고 낡은 작은 차여가지고 자기는 최고의 차라고 광고하는 그 차를 갖고 싶어, 어떻게 하면 가질까 해서 이 사람이 가진 방법, 그 방법을 얘기해드리면 책이 너무 재미없고 직접 보셔야 되고, 그걸 막 고군분투하는 그 과정이 쭉 나오고, 그래서 갖고 신나게 딱 거리에 나왔는데 네, 또 다른 반전이 신차가 되나요? 신차가 나오죠. 신차가 나와서 또 다시 더 좋은 최고의 차가 나와서 이 사람이 다시 그 고군분투를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항상 최고의 차는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인생 무상을 조금 그렇죠. 보여주 약간 그런 줄거리예요. 그래서 역시나 그림책이라 저희가 줄거리만 얘기해서는 조금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들이 감이 안 오실 텐데, 이렇게 그림책을 같이 보시면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거 보시고 서연님은 어떠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차, 나만의 차를, 최고의 차를 갖게 해서 계산을 막 해보잖아요. 맞아요. 네. 월급을 다 모으면은 될까? 99세. 그 월급 모아서 된대요. 네. 그러면은, 그거 말고도 그러면은 이 차를 갖기 위한 다른 방법을. 그렇죠. 네. 도둑질 할까? 네. 뭐 여러 가지. 은행을 덜까? 어. 그런데 이 책이 전반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네. 약간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끔 그 방법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찾아나가서 약간 이게 어떤 소극적인 사람이 더 소극적으로 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었어요. 마지막까지 읽고 나니까 재미있었는데 잠깐 지은 씨랑 나누다 보니까 아까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지은 씨의 생각을 먼저 듣고 싶어요. 그래요? 이 책에 대해서. 저는 이 책을 보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약간 그 헛된 욕망? 막 이런 걸 조금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기의 차가 있지만 광고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행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좋다고 광고되어진 어떤 차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군분투 노력이 자기 원래 직장 일을 미루면서까지, 그러니까 그 차를 갖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느라 직장에 막 핑계대고 안 나가고 본질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차를 사는데 차를 샀지만 더 좋은 차는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무언가를 이렇게 쫓아가는 삶,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자기한테 맞는 거를 이렇게 딱 찾지 않고 무언가 사람들이 얘기되어지는 것들을 쫓아가는 삶의 허무함을 좀 얘기하는 거로 저는 조금 받아들였어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르다고 또 생각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뭐 관심을 갖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요즘에 듣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분이 어떤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준비하는 삶은 아니지만 저를 갖기 위한 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고 나의 노년을 준비하는 삶을 어린이부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대학을 위한 준비하는 삶을 살고 대학에 가서는 대학을 가서는 취직을 위한 준비하는 삶을 살아버리잖아요. 자꾸 현재를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취직을 한다 그러면 한 30까지 공부를 해서 한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결혼해야 되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녀서는 이제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게 아마 이 책에서 얘기하는 차가 아닌 다른 물질적이라든가 목표로 자꾸 바뀌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걸 갖다 그냥 비슷한데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데 완전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확 와닿네요. 저는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확 조금. 그리고 뭐 다시 이제 노년에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이런 삶을 뭔가 자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다 마저 하지 못하고 눈을 감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행복한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꼭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연이랑 저랑 비슷한데 핵심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허황된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에 받고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보신 거고 이제 근데 두 개가 다 나와 있는 거고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사람이 있는 차가 뭐 모양은 작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 거를 인지했더라면 벌고 있는 걸로 여행도 가서 더 좋은 것도 보거나 아니면 나를 더 현재 나한테 중요한 거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그래서 거죠. 제가 이제 아까 쭉 메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준비하는 거에 그런 준비 말고 어떤 정서적인 준비 그리고 오늘을 만족할 수 있게 하는 나의 마음의 준비 그리고 그쵸. 내일을 위한 삶은 물질적인 소비에 대해서 자꾸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거 말고도 약간 그런 것들 이런 준비 그게 서연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사람이 직장에 가지 않고 차를 사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해야 할 거 중요한 거를 잊고 자꾸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되면 현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그 생각은 못했었어요. 사실. 괜찮아요. 저도 어저께 그런 생각할 그런 어떤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최고의 차를 가졌지만 허탈해지고 가는 순간
그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 저것만 가지면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 책을 보고 나서 이 아저씨는 행복할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럼 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자꾸 새 차를 사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자꾸 새로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잖아요. 너가 이 장난감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 라고 말해볼 수도 있고. 얘기하게 된 게 요즘에 저도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유튜브를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어떤 정치적인 거를 보고 있었는데 사실 어른들은 이 프로 하나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가 봤을 때는 아이가 저를 볼 때 제가 그 프로만 보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는 저 아저씨가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걔는 제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거기에 그 로고송 같은 게 나오는데 따라 부르지 마. 그리고 이거 본다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뭐길래 그러지? 아니,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보는 건데, 그거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사람이 이쪽 한쪽만 듣는 것보다 이렇게 교차해서 들으면 이 사람의 어떤 크로스 체크하는 거야. 네, 그런 걸 볼 때마다 보고 있어. 제가 그런 말 했던, 왜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직접적인 말을 듣지 않고, 이것만으로 판단하는 거냐. 초등학교 4학년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가 정말 좀 뼈를 때렸어요. 가끔 때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실질적으로 보고 듣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생각만으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린다라고. 이 책도 내가 저걸 가지면 맞아요.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으로 모든 걸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생각으로 시작하고 끝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책으로도 적합한 책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게 광고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잘 때도 광고가 보이고 뭐 할 때도 광고가 보이고 뭔가 계속 그렇게 이런 꿈을 꾸게 하는 이 사회의 모습도 조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뭐 계속 광고되어지는 것 속에서 정말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가야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얘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장애물인 거죠, 인생에. 그렇죠. 이렇게 지금 막 광고되는 유명한 어떤 것들 그런 거 하나 갖고 싶다고 하는 욕망 누구나 막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차일 수도 있고 아이스는 청소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작은 거라도 어쨌든 아파트 광고 같은 거 보면 그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어서 그런 무언가 이제 내가 정말 바라는 욕망이 아닌 그냥 사람들의 그 사회에서 이렇게 계속 유행되지는 말해지는 그런 욕망을 쫓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또 저희 집 차가 이제 10년이 거의 그러니까 그 정도 됐거든요. 차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저희 남편 16년인가 만에 바꿨어요. 좀 더 타야 돼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 볼 때 정말 나도 최고의 차를 타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들면서 좀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서연님한테 최고의 차 여기 비너스처럼 네. 내가 굉장히 욕망했던 것 그러니까 진짜 내 안의 욕망 말고 그냥 이렇게 이런 물질적인 욕망? 물질적이든 뭐 어떤 거 그렇잖아요. 대학도 내가 그렇다기보다 이 사회에서 뭐 다 이기가 좋다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내가 이상하는 직업 뭐 이런 것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그거의 직업에 적성이 있거나 좋아서라기보다 사람들이 다 뭐 의사, 변호사 이런 것도 좋다니까 그런 걸 꿈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미 지나버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후회하면 더 속상하기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더 빨리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어요.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전에 더 빨리 시작했으면 뭐 그런 얘기를 해. 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입장에서 저도 뭘 그런 얘기를 해. 이제라도 하니 어디야. 그래. 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이야기했을 때 이거 드러내는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만큼의 내 자질이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킬까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될 때라 되나요? 그래서 가장 혹시 뭐 욕망했던 거 이 주인공처럼 남편? 갑자기 욕망이었던 건가요? 그 얘기에서 나오는 거야? 금가락진 줄 알았더니 녹가락진 거예요? 진심? 남편은 욕망하셨던 거? 나의 아니, 가장 인생의 욕망이? 엘리베이터일 줄 알았죠, 남편이. 나의
그럼 다른 남편을 욕망해야 되나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결혼을 하고 생각했을 때 나의 인생을 위한 남편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아빠 이런 걸 생각하는 거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할 때 남편으로서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에게는 이런 아빠였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헛된 거죠 이거 완전히.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요. 헛된 거긴 한데 그게 막 뭔가 이 광고를 보고 막 그렇게 품어진 욕망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좀 자신의 내면에서 그래도 조금 나온 욕망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헛된 욕망 중에 옷이 있는 것 같아요. 옷.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경제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많이 저도 이제 그런 허황된 걸 벗어서 괜찮은데 막 20대 후반 제가 처음 돈을 벌고 이제 돈을 막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는 막 그때 유행하는 옷이나 진짜 백화점에 가면 막 저 옷 예쁘다 하는 것도 막 그걸 꼭 사고 싶고 입고 싶고 막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거를 되게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옷은 많이 버렸는데 최근에 시계에 좀 꽂혔었어요. 제가 항상 시계를 차야 시간을 자주 보는 버릇이 있는데 언제였지? 한 여름 좀 지나 그때쯤에 로즈몽 시계 중에 굉장히 갖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딱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었었는데 그게 한 4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면세점에 갔다 왔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저의 마음을 탁 접게 저희 아들이 해주더라고요. 아들이 차문을 열면서 딴 차를 찍어서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 나갔거든요. 저는 나갔어요. 20만 원. 그래서 시계를 바로 포기했죠. 그런 포기가 이제 정말 저를 현재 저를 만드는 그 생각? 옛날에 정말 돈 하나도 안 모으고 옷만 산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그런 옷은 어디서 사는 그거 한번 입고 우리 12월에 방송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아직 못 버리고 갖고 있는 거 있거든요. 저는 많이 버렸어요. 왜냐하면 지퍼가 이만큼 안 잠기더라고요. 우리 폼에서 어떻게 뒤에는 안 보이잖아.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그런 옷을 많이 입었던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은 이제 옷차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진 않지만 뭐 그때는 보여진다기 그게 나만의 세계인 것 같았고 그쵸. 뭔가 달라 보이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강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최고의 차가 보면 사실 아이들이 재밌게 보는 유머의 포인트는 맨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다시 뭔가 그걸 고군분투 다시 하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재밌어 하는데 정말 지금 저희가 나눈 책을 보고 나서 나눈 얘기들까지 아이들이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가슴으로 느껴도 아직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그게 짧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7살 때 그 유명한 장난감들이 되게 많았을 때 남편이 회사 안 가고 마트에 가서 줄 섰어요. 한 명을 하나만 살 수 있고 선착순이어가지고. 터닝 그거? 아니요, 터닝메카트 그 전에 또 있었어요? 네네, 또 다른 게 있었어요. 반다이에서 나오는 다른 거 있었어요. 비싼 건데 남편이 정말 그렇게 할 때 그게 또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남편이 줄 서서 뭐 헛된 욕망이 아닌데 남편이? 아니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건 네가 저렇게 사랑했던 저거를 저렇게 방치하고 그다음 새로운 작품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지. 그 완전 이거네. 그러니까요. 근데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각을 하진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봐두면 나중에 좀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릴 때 뭐 계속 이렇게 봐두고 옆에서 봤으면 그런 경험이 이제 생겼을 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당면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지금 와서 아이랑 얘기하면 아이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최고의 차를 오늘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여기에 보면 그냥 책 속에 99,999 땡그랑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저희가 지금 말한 거는 막 되게 막 무거운 주제인 것 같은데, 그림책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림도 재밌고, 이 아저씨가 뭔가 그거 고군분투하는 그 장면 하나가 되게 유머 있어서 되게 재밌거든요. 저희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재밌으셨어요? 아저씨가 주셨을 때, 네, 그냥 작가 때문에 사실은 봤는데, 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저는 이렇게 보여도 될까요? 자면서도 문 옆에. 이 사람은 지금 꿈을 꾸는 거긴 한데 우리가 광고의 홍수 속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바깥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라든가 맞아요. 네, 그리고 광고를 모아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진짜요? 유튜브에 최신 광고 모음이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누워도 감아도 보이는 그런 나의 저는 사실 뒤에 부분이 좋았는데 거기를 보여드리면 너무 그림책을 나중에 보실 때 그 힘이 빠지니까 그 뒷부분은 그 알아서 보시길 찾아서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직장인 월급을 모아서 사면 이 아저씨가 이렇게 늙어버리는 나만 최고의 비너스를 사기 위해서 월급만 모으면 월급만 넣으면 93살이 돼서 살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월급 모아서 서울에 집 살려면은 뭐 몇 살이 돼야 된다 한 푼도 이런 안 쓰고 한 푼도 그런 걸 딱 말해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좋았던 장면을 저는 꼽고 싶어요. 어른들이 보는 그림책의 느낌은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아이들은 이제 뭐 한 10살 살았는데 93살 얘기하면 모르지.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오늘 최고의 차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말하면 말할수록 이야기가 멈추지 않는 것 같은 책. 그러게요. 저희 금방 20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최고의 차 통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림책 선물 드릴 테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혹시 어떤 생각을 나누셨는지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가장 좋았던 장면 이런 거 뭐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남겨주시면 저 보고 말로 하지 마시고 글 좀 남겨주세요. 댓글로 방송 봤다는 표시만 내주셔도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라디오 영통 그림책 라디오의 서지은 최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